이 6대4 가르마 좀 올드해 보이죠? 근데 말이죠. 기본은 언제나 통하는 법. 투자하는 자산도 주식 6, 채권 4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생존가 로댕입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산 배분 전략, 여러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도 기본이자 가장 쉬운 전략으로 주식의 6, 채권의 4를 투자하는 정적 자산 배분 전략, 소위 말하는 6대4 전략입니다. 6대4 전략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기본이란 게 늘 그렇듯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마치 6대4 가르마처럼요. 겉으로는 평범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주식과 채권이라는 두 자산군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성을, 채권은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자산입니다. 주식의 리스크는 채권으로 상쇄되고 채권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의 성장이 메워줍니다. 서로 상관성이 낮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죠.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균형 잡힌 조합 덕분에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대4 전략의 장점 중 하나는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자산을 자주 조정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정적 자산 배분이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주식이 60%, 채권이 40%라는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이 비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월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또는 연에 한 번씩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손이 많이 가는 전략은 아니기에 관리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6대4 전략으로 투자했다면 성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이후부터 미국 주가 지수인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의 60%, 미국 중기 국채에 투자하는 IEF의 40%를 투자하여 매 월마다 리밸런싱을 할 경우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까지 고려할 경우 연 평균 수익률은 7.2%입니다. 스파이만 투자할 경우 8.6%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6대4가 살짝 낮군요. 대신 변동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스파이는 21.8%의 연간 표준 편차를 기록한 반면 6대4는 9.9%로 절반도 되지 않죠. 즉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의미죠. 이로 인해 셰프 비율은 6대4 전략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턴오버는 27.3%인데 이는 매년 포트폴리오의 자산 중 27.3%만 매매했다는 의미입니다. 매매가 많아지면 슬리피지 등 과도한 거래 비용이 성과를 저해하는데 이런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겠군요. 물론 6대4 전략의 단점도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할지 모르나 상승 구간에서도 상승폭이 더뎌져서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2019년에서 2021년까지 S&P 500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며 2000년 이후 성과 그래프에서 이 시기에 수익률 그래프가 역전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대4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접근보다는 날카롭게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하겠다는 접근이 더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저 오래된 재미없는 전략으로 보이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6대4 전략을 있는 그대로만 살펴본다면요. 6대4 전략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을 선택하여 위험을 낮추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6대4 전략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이미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시라면 40% 정도는 채권 ETF에 투자하여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스파이가 아니라 나스닥이나 러셀 2000을 추정하여 60%인 주식 부분을 보다 다양한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비중도 6대4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비중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방법대로 마구마구 응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6대4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장을 쫓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그 속에서 찾는 꾸준한 수익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 아닐까요? 자본주의 생존가 로댕이었습니다.